대표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번 정원 디자이너 오경아님 책 증정을 위한 댓글 이벤트를 가졌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주옥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석에서 저에게 그 텔레비평 별 소득 없는데 왜 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 때문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하면 마치 정치인들이 국민 여러분 찾고 방송인들이 시청자 여러분 찾는 것처럼 낯간지럽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피식듯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진심인데요. 어떤 말은 사람 앞에 길을 만들지만 어떤 말은 거친 강을 만들고 또 가파른 산을 만들기도 하죠. 구독자 여러분이 저에게 남기신 말들은 저에게는 피톤치드 가득한 호젓한 숲속길입니다. 텔레비평에 그 고견을 남겨주시는 분들, 저에게는 마치 그 파스텔 톤의 그 예쁜 사파가 가득한 그런 그림책 같은, 그러니까 어릴 때 왜 너무 정겨워서 이렇게 쥐고 잠을 청하게 되는 그런 동화책 같은 분들이세요. 마침 구독자 한 분께서 텔레비평을 위해 책을 증정해 주셨어요. 미디어 읽고 쓰기의 저자 이승환 님이신데 이건 저자의 내돈내산이신 거죠. 지금껏 제품 협찬은 마음만 감사히 받고 사양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미가 담긴 책이어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수정 교수께서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이 책 포함해서 받으실 분 정리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앞에서의 얘기는 훈훈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인상이 절로 찌푸려질 그런 얘기입니다. KBS 주말그 OK 광자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사건의 갈등의 단초였던 신마리아가 느닷없이 사망했습니다. 남편 배변호와 모처럼 둘만의 여행을 떠나 행복해했으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들 복동이가 있죠. 그리고 집을 포함한 재산을 꽤 남겼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동안 그토록 배변호가 전처에게 미련을 가질까 두려워 전전긍긍해 왔는데 눈이나 제대로 감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마리아는 극중에서나 시청자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인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 인물이 나온 적도 없고 과거사도 일체 다뤄지지 않았죠. 철저히 광남이와 배변호를 위해 두 사람의 이혼과 재결합의 연결고리를 제공코자 마련된 인물인 거예요. 진상 소리만 죽도록 듣다가 적절히 때맞춰 사라진 인물, 신마리아 역을 맡았던 하재숙 씨의 심경이 어떨지 익히 짐작이 갑니다. 작가가 얼마나 캐릭터에게 애정이 없으면 이럴까요? 속전속결 장례를 마친 배변호가 술로 나날을 보내는데요. 어머니에게 그간 복동이 엄마에게 해준 게 너무 없었다.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 말을 받는 그 어머니의 대사가 참 가관이에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래도 너 만나서 애도 낳고 재미나게 살다 갔다. 걔가 어디 너 같은 변호사랑 살아보겠냐. 여행 가서 행복해하다가 죽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신마리아가 한 짓을 보면 동정심이 생기지 않지만 이 모자 참 대단합니다. 신마리아가 언제 재미나게 살아봤나요? 배변호를 놓칠세라 늘 노심초사했죠. 물론 자업자득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복동이를 두고 아이 할머니와 아이 아버지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어머니가 배탈이 났다며 일하는 아들을 불러대질 않나. 더럽게 아이 먹을 것에 입을 왜 대냐고 아들이 나무랐다고 이 어머니가 홧김에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배가 아프시면 육아 도우미를 부르면 될 일인데요. 요즘 어플로도 부를 수 있잖아요. 아이 봐줄 사람 없어서 아이를 들쳐안고 집을 나선 배변호. 당연히 길에서 광남이와 마주치죠. 그리고 광남이가 자신의 어머니 기일에 납골묘에 갔다가 역시 신마리아를 찾아온 배변호와 또다시 마주칩니다. 거기서 신마리아가 죽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요. 죽은 신마리아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 잠투정이 심한 복동이를 핑계 삼아 두 사람이 매일 밤 데이트를 합니다. 아주 깨가 쏟아져요. 제가 오늘 이 말을 또 합니다. 아주 쇼드를 하고 있어요.
TV조선 임성환 작가의 드라마죠. 결혼작사 이혼작복. 이 드라마의 주인공 판사연, 부혜령, 송원 이 세 사람의 관계도 OK 광자매의 배변호, 이광남, 신마리아 셋의 관계와 똑같았죠. 남자 직업은 변호사, 아이 낳을 마음 없고 몸매 관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내, 밥 잘 챙겨주는 여자를 만나 썸을 타다가 하룻밤 실수로 아이가 생긴 것까지는 두 커플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불륜녀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리죠. 신마리아는 아이를 낳았음에도 배변호와 이광남의 재회를 위해 작가가 비통한 죽음을 안겨줬는데요. 반면 판사연과 송원은 둘도 없는 달달한 로맨스로 그리고 있거든요. 아무리 포장을 해봤자 불륜인데 말이죠. 불륜이지만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지지한다는 시청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아하니 판사연의 부모들도 송원에게 마음을 주게 되는 모양입니다. 같은 여건의 불륜이건만 작가의 펜 끝에서 한 여자는 진상이라며 모두에게 미움만 받다가 죽음으로 처리되고 한 여자는 평생 원하던 아이도 없고 남자의 사랑도 없고 심지어 남자의 부모에게까지 인정받고 일부 시청자들은 애틋해하지 않고요. 필요에 의해 만들었다가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즉각 폐기 처분하는 문영남 작가나 악역에게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럴듯한 서사를 깔아주는 임성환 작가나 두 경우 다 비상식적이죠. 두 작가 모두 윤리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OK 광자매나 결혼작사, 이혼작곡이나 이 등장인물, 그 주요 인물 중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이 시즌1 때는 아내, 그러니까 본부인 입장의 전개였는데 시즌2로 접어들면서는 불륜녀 입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혼작사, 이혼작곡에서 가장 해괴망측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저는 남편의 아들을 사랑하는 김동미예요.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기대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심지어 며느리 사피영도 시어머니 김동미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 짐작이겠지만 물론 새 여자 아내인 사피영, 나이 어린 애인 아미, 거기에 새엄마 김동미, 새 여자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신유신이 최고의 악질이죠. 김동미 역의 김보연 씨가 김예지 씨와 진짜 좋아해 같은 하이틴물에 출연하다가 1982년 꼬방동네 사람들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요 근래에는 주로 재벌가 사모님류의 부유한 역할만 하고 있어요. 이런 역할만 들어오는 건지 본인의 선택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난 9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724회에 김보연 씨가 출연했죠. 배우인데 연기에게는 뒷전인 채 몸매 관리며 동안 타령만 계속해서 의아했어요. 같이 출연한 김웅수 씨가 김보연 씨가 과거 책받침 여신이었다면서 추켜 세우던데 사실 김보연 씨가 미모로 방점을 찍은 배우는 아니었거든요. 노래와 진행 실력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배우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요. 라디오스타를 보고 있는데 김보연 씨의 그 김동미 캐릭터가 오버랩 되더라고요. 김보연 씨가 김동미 역할에 너무 충실하신 건 아닌지. 극중 김동미의 남편 신기림, 노주현 씨가 맡았는데 극중에서 신기림이 심장 발작을 일으켰을 때 김동미가 의도적으로 방치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죠. 임성환 작가 드라마답게 신기림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이 원망스러워 구천을 떠돌고 있나 봐요. 이러다가 OK 광자매에도 신마리아의 혼령이 분기탱천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다만 누군가는 자신만을 주인공이라고 여겨서 타인을 단역, 조연 취급을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조연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신여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드라마 캐릭터일지언정 누군가의 관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건 너무 서글픈 일이죠. 신마리아 역할을 맡아서 마음고생이 극심했을 하재숙 씨에게 뭔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나이만 잔뜩 먹었지 적절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재숙 씨 제 마음은 잘 아시죠?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하재숙 씨를 위해서 댓글 남겨주세요.